전 세계가 FTX 사태와 그 후폭풍으로 정신없던 가운데 중국에서는 일명 제로 코로나에 반발하는 대규모 백지혁명이라 불리는 대중의 움직임으로 들썩이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세계 반도체 산업 2차 대전으로 두 국가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중국 인민들이 거리로 나와 공산당 물러나라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인 중국이 현재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는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 여러분, 앞으로 많은 소식 전할 테니 좋아요, 구독으로 세계 디지털 자산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 크립토 누나와 함께 하세요. 모두들 최근 뉴스로 이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11월 25일부터 중국 17개 주요 도시에서 최소 23건 이상의 시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1989년天安門 운동 이후 처음으로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큰 시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명목으로 중국 정부의 지배력은 최고에 이르렀습니다. 전 인민의 언행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정부가 가지게 되면서 인민들의 생체 정보나 메신저 기록까지 빅데이터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각 개인이 사회적 신용 등급을 부여받고 있기까지 하는데요. 2020년 초 우한 봉쇄령부터 시작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중국 전역에서 수많은 항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모든 반정부 집단 시위들과 관련된 미디어를 검열해 최소한의 노출에 이르도록 노력해왔죠. 그렇지만 중국 인민들은 불합리한 현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는데요. 그러던 중 중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위험 지역을 봉쇄 조치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 11월 24일 중국의 우르무치에서 한 아파트에서 난 화재가 봉쇄 구조물 때문에 쉽게 진압되지 않았고 결국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 후 격분한 시민들이 중국 전역에서 모여 집단 시위를 하기 시작했죠.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지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기에 백지혁명운동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백지는 중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메시지 전달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검열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의 시위들과는 달리 참여한 모든 인민들이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를 외치며 공산당 비판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한 목소리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시를 피해 VPN을 써가며 해외 SNS로 현재 상황을 퍼뜨리고 있는 중국 청년들의 노력에 따라 세계 각국의 대도시에서도 백지혁명에 동참하며 시위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내의 시위는 곧 진압된다 할지라도 세계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의 높은 봉쇄 수위로 인해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더 떨어졌으며 계속된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 둔화 조짐이 보이며 주요 2개국으로 불리는 두 나라의 경기 하락에 세계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나 이 두 나라 간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중국은 더욱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은 경제 부분에 있어 공식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국가가 후원하는 경제적 스파이 행위와 시장 제한을 통해 경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반도체 시장과 인공지능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거대한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죠. 그럼 이러한 두 세계 큰 시장이 어떻게 경제 전쟁까지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후반에 걸쳐 미국은 중국 정부가 첨단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미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부상이 협력 외교와 자유무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의 차이나 드림은 협력보다는 중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서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제조업 부분을 개발하는 동시에 미래의 산업 구축을 위해 여러 기술들을 수입했죠. 하지만 중국의 계획은 곧 탄로났고 당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필스버리가 중국과의 경제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대중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이클의 의견은
중국에 강경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기반이 되었고 그 영향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정책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트럼프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통신 회사들이 미국에서 장비 판매를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그 이후로 테러 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사람들과 회사들에 대한 리스트에 화웨이가 포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화웨이와 이란의 관계를 그 이후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그 내막은 중국이 전 세계 트래픽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철저히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화웨이는 전 세계에 5G 타워를 배치해 자국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종의 글로벌 감시 시스템을 갖추려고 계획했을 뿐 아니라 중국 군대와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하고 미국 내 5G 하드웨어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공장에서 공급품을 구매하는 것 또한 제한했죠. 그 후 바이든 정부는 2021년 취임 당시 중국 정책을 이어가며 Chips and Innovation Act of 2022라는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컴퓨터 칩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5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를 진행했습니다. 그 말인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집중 투자했던 정부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뜻이었죠. 엄청난 금액의 돈을 투자하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트렌드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죽어가던 미국 내의 반도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을 해야만 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TSMC와 인텔의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두들 아시듯 두 회사 모두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제조 업체이고 모두 동일한 장비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TSMC만이 대량의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텔과 TSMC의 접근 방식이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한마디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즉 칩을 설계하고 제조하기 때문에 인텔 브랜드 CPU에 대한 광고나 제품 리뷰 등 모든 분야에 관여하고 인텔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하죠. 하지만 타이완 반도체 제조 업체인 TSMC는 순수 주조 공장이고 모듈식 접근 방식을 추구해왔습니다. 그 말인즉 인텔과 같이 통합된 브랜드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나 비디오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죠.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TSMC 브랜드를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토스터나 커피 머신 등 여러 가지 제품에 TSMC의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텔은 통합형, TSMC는 모듈형 반도체 기업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칩 디자인에서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관여하기 때문에 최고 품질을 제공하지만 높은 가격과 더불어 최첨단 제조업의 트렌드를 따라잡기에 다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TSMC의 경우 단순 공정으로 값싼 칩을 제공하는 대신 다른 반도체 디자인 회사와의 협업으로 생산의 다양성을 접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TSMC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회선 장비를 생산하는 ASML과의 협업으로 자체 반도체 생산 장비를 개발하는데 엄청난 금액의 투자금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완성된다면 TSMC의 저가 전략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인텔을 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중국의 고급 프로세서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의 최고급 그래픽 처리 장치 판매 금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고급 그래픽 처리 장치 시리즈는 최첨단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엔비디아 칩 판매 금지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강력한 AI를 구축하는 것을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중국 기술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고 당장 파국에 이르진 않았지만 그 결과는 곧 드러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더더욱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대만을 놓지 않으려고 하겠죠. 또한 계속해서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인 대만 상륙 작전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미 국방부에서 보고한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핵 전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국방 예산 또한 2,0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8%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을 때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이 현재 세계 반도체 60%를 생산하고 있는 대만의 공장들을 계속해서 가동하고 싶다면 절대 대만의 핵폭탄을 터뜨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코로롱 재확산으로 제조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게 되자 애플이 애플 기기 제조의 85%를 맡고 있는 중국을
떠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미 에어팟은 베트남에서 조립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은 AI 개발 선점을 위한 미국의 한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AI 기술이 미래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올해 초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통화 긴축을 강화했고, 게다가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된과 동시에 중국 경제 부진 등으로 올해 하반기 들어 세계 경제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내년도 세계 경제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분절화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서 촉발된 분절화 조짐이 최근 본격화되면서 성장과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분절화 위험은 지난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대러 경제 제재로 고조되었으며 최근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절화가 계속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갈등의 방향과 중국 내에서 불어오는 자유의 목소리에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유드린 내용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분들의 의견 코멘트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